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처셀 주가 분석과 전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누군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굉장히 조금 지겹다. 일단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 뭐 첨세법에 관련된 그런 이제 호재성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급등을 이제 뭐 바로 예상을 했을 건데, 일단은 이제 네이처셀에 관련된 뭐 허가 반려에 관련된 이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패대기가 나왔었고, 이 패대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그거를 빌미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약간 지겹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이처셀이 만약에 주가가 완전히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탈이 됐고 XT가 나왔으면은 절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가 상승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이 오가다가 여기서부터 주가 슈팅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세력이 이탈됐고 만약에 완전히 다 차익 실현이 됐고 XT가 됐고 또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그냥 계단식 하락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상승분을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모조리 반납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이러한 구간까지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이러한 구간에서 기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급등할지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계단식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다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 구간을 깨고 또 밑에 지하 땅굴로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네이처셀의 이제 뭐 주가 기대를 아예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주가를 기대를 해볼 법한 게 어쨌든 간에 상승을 가파르게 진행을 했다가 일정 부분 외국인들이 한 약 절반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어쨌든 이러한 구간에서 또 추가 차익 실현이 안 나오고 다시 슬금슬금 물량을 모아가면서 어쨌든 횡보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는 거랑 주가가 어느 정도 띄우고 살짝 눌리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왜? 주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하락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바닥권 대비해서는 곱하기 2배, 따로 정도로 올라간 상태예요. 얘가 어쨌든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17,000원 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주가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기대를 거져볼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들고 있다? 굳이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자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면 잘라야 돼요. 어떠한 흐름이냐면 얘가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오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이 이탈되고 계단식 하락이 나오려는 조짐이 보아. 그럼 뭐야 이거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이거는 그냥 잘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얘가 이제 아랫꼬리가 들어오면서 방어세가 들어왔던 게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에요. 그렇죠? 얘가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19%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아랫꼬리가 달았다는 거는 이러한 구간에서 일정 부분 방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사실상 이러한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깨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하단 부분이 깨지는 순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추세인 오일선도 그냥 아래로 하락 추세로 내려 꼽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깨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또 어디야? 여기, 그렇죠? 여기까지는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또 이게 뭡니까? 121선까지도 이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이러한 구간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횡보되고 있는 이 하단 자리, 그렇죠? 그러한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깨진다면 이거는 그냥 미련 없이 전부 다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16,500원에서 16,600원 이 구간을 일단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조금 해보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 반등이 나올 때 이 목표가를 처음부터 27,500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 딱 보면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구간을 목표가로 잡는다. 그럼 똑같아요. 박스권 그 전에 등락이 나왔던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1차 목표가로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이 얘가 반등이 나오는데 하단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단까지는 터치가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상단을 한 번에 돌파가 나온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왜? 상단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내려옵니다.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려와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등락이 나와야 이 구간의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매물 소화를 해야 그 다음 목표가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네이처스의 목표가는 이렇게 27,500원, 27,000원 이렇게 완전히 상단을 가져가기보다는 이 박스권 하단 상단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하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까지 올라가봐야 사실상 뭐 쉽게 올라갈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목표가로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상단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2,500원에서 22,600원 이 구간을 목표가로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적절해 보입니다. 이 구간의 돌파 여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손절가라던가 목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목표가나 손절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혼자서 대응하려면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러한 구간이 지지되는 거를 나는 조금 보기가 어렵다. 이런 구간이 돌파되는 것도 조금 더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구간들이 왔을 때 혼자서 막상 하려니까 조금 항상 조금 뭐 불안했던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상 뭐 매수라던가 매도라던가 그런 주문이 실질적으로 손이 안 눌러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제가 뭐 매도를 해야 될 때, 그렇죠? 혹은 뭐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 혹은 오늘 주가가 뭐 어떠한 흐름인지, 그리고 뭐 오늘 주가에 관련된 브리핑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아예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010 3212에 이제 5248 이쪽으로 아예 이제 네이처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편하게 브리핑이나 뭐 매매에 관련된 대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게 지금 뭐 크게 보면은 하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가적인 부분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뭐 제일 지켜볼 만한 게 첨세법이죠. 첨세법. 어쨌든 첨세법에 관련된 거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왜 얘가 직접적인 수혜주냐면 첨세법에 관련된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섹터 한마디로 제약 바이오의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섹터 중에서 1위가 주기세포에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이 국내의 경우에는 이 재생의료에 관련된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위해서 뭐 일본 같이 뭐 해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처셀에 관련된 뭐 조인트 스템이나 뭐 줄기세포에 관련된 부분이 일본에 관련된 호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딱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그렇죠. 근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일본에서만 나오던 호재가 한국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처셀에 관련된 뭐 주가 펌핑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일단 이게 거의 뭐 기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이죠. 이거에 맞춰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이 RMAT, 그쵸? 그거에 관련된 2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팅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DA 쪽이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을 조금 맞춘 거죠. 근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계단식 하락이 안 나오고 한 번에 또 한 번에 북골 랠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조금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라던가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고 있어요. 사실상 뭐 이러한 구간에서도 박스권 등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나왔죠. 뭐 아직 뭐 허가에 관련된 뭐 이제 뭐 불가에 관련된 어떠한 이슈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종토방에서 무슨 뭐 허가가 반려가 됐다, 그렇죠? 뭐 망했다 이런 찌라시가 미친 듯이 돌면서 주가가 뭐 한번 패대기 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패대기 치는 흐름이 나올 때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일부 차익실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부 차익실을 때린 부분들을 다시 이러한 구간에서 회수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러한 찌라시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 찌라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사실에 근접하다면 대부분 이 네이처셀이라는 그 주담, 그죠? 이 주담이 전환을 했을 때 통화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이러한 찌라시가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으며. 근데 이러한 찌라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얘네들은 어느 정도 전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기서 따지는 현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주담에 통화해서 이러한 찌라시가 도는데 사실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 다 통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증거 영상을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지 말고, 이 회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아무래도 좋은 결과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 주가 대응을 진행을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항상 돌발적으로 나오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도 돌발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늦게 영상을 보고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괴리가, 내가 영상을 볼 때쯤에는 이미 상승이나 하락이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중 실시간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보유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의 타점을 어느 정도 잡아드리니까 일단 이제 010-312-5248로 네이처라고 보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꼭 다 실시간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펩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000원, 7,000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